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뉴욕에 있는 우리 특파원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영광 특파원. 네, 김현광입니다. 네. 이 특파원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특파원 보내면서 일체의 여비도 못 보태드려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예, 우선도 아무래도 우리 김영광 특파원 지금 시간은 그러니까 그쪽 수요일 밤이죠. 네, 밤 9시 반. 밤 9시 반이죠.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목요일 오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뉴스 세 가지 짧게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드디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렸죠. 서수민 PD, 개그 콘서트 PD, 아마 청와대에서 탁현민 후임으로 아마 영입하려 했던 것 같은데 서수민 PD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제안받았으나 정중하게 고사했다. 코미디는 지금 청와대도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게 없다. 그렇죠. 개콘 실력 갖고는 청와대 코미디를 잘 연출할 재간이 없다.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오전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TBS죠. 교통방송 의뢰로 발표한 1월 21일부터 1월 2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율이 47.7%로 전주에 비해서 1.4%포인트 하락했고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한국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미국, 뉴욕 소식도 전해주셔야죠. 네, 가버먼트 셧다운, 정부 이제 문 닫은 지 지금 33일째인데 네네. 오늘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한 방 먹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낸시 펠로시 아주 여걸 중에 여걸이죠. 이제 70 먹은 할머니인데도 보면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방 먹였습니까? 미국은 그 새해가 되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연설하는 연두 교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정부가 이게 폐쇄된 상황에서 할 수 없다. 오지 마라.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오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두 교서 뭐 발표할 게 있으면은 서면으로 발표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통상 우리 대통령이 이제 시정 연설하러 가는 곳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뭐 권리 아닌가요?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들이 국회에 안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회로서도 대통령이 와서 연설해 주는 걸 어떤 뭐 영예로운 걸로 생각해서 늘 뭐 항상 오케이였죠. 그러나 미국은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모양이에요.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를 위한 의회 본회의 개최 결의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죠. 의사일정 협의는 여야 이제 원내대표 간에 이제 하는 것이지만은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와서 연도 연설하겠다는데 예산안 제안에다 시정 연설하겠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 야당이 당시 꼴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과반에서 갖고 있다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반격을 가한 거는 최근에 미국 하원 지도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가겠다고 이제 국방부에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정부 폐쇄된 상황에서 군용기 내줄 수 없다. 민간 항공기 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낸시 펠로시가 이제 맞받아 친 거죠. 주먹을 한 대 갖다 매긴 거죠. 그러니까 중앙 연방 정부가 지금 셧다운된 상태에서 군용기 내줄 수 없으니까 그런 무슨 뭐 행정부 수반이 어떻게 감히 건방스럽게 의회에 발을 디디려 하느냐 뭐 그런 얘기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풀 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그걸 지금 미국이 아무리 분열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연두 교서 발표는 그 국민을 통합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내보겠다라고 지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뭐 이렇게죠 뭐 흔한 얘기로 좀 너무 돌출적이다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머리를 숙일 땐 숙이지 않은군요.
그렇죠. 뭐 이 양반이 부동산 브로커 출신이니까 네. 손해 나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안 그럴까요? 자,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든가요? 양승조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한 방 먹였어요. 네. 아니 저희가 예. 인공강우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라서 생쇼다. 차라리 기우제를 미세먼지 지내라. 기대 그 비행기 한 대 띄워가지고 아니 근데 예.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도민들은 네. 이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네. 우리 환경부와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훌륭한 행정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발생 물질들을 저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이 정권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럼 왜 네. 이렇게 짙은 미세먼지가 나오느냐? 그건 대기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기상현상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천재지변이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해 당사자니까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왜 30년 이상 된 그리고 10년 이상 된 화력 발전소들을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시설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시설 교체를 해가지고 수명을 뭐 10년씩 더 늘리고 한다는데 이거 절대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24.1%가 충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잠깐만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7월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네요. 네. 전국에서 지금 대기 오염 물질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36만 톤 중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8만 7천 톤. 이게 발표한 네. 거죠. 예. 그리고 그 충남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오염 배출량의 60% 이상이 네.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금 환경 정책, 네. 에너지 정책의 골간을 얘기하면 미세먼지 단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원전은 수명 연장도 안 해주고 다 없애버리고 기존 거는 그렇죠. 새로 원전 짓는 거는 안 짓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충남 전국에서 4분의 1을 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충남 화력 발전소들은 수명을 연장해가지고 계속 쓰겠다고 그러니 네. 충남 사람이 뒤집어요. 저희 지난번에 그 미세먼지 얘기했을 때 제 인천에 사는 충남 분들이 서울산 태안에 사는 분들이 이거 서울 올라가 살아야 되겠다 얘기한다는 게 이 통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뭐라고 깜깜이로 국민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석탄 발전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석탄 무슨 장치를 하면은 발생량이 감소한다고 하고 해서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관계없다라는 이런 궤변과 강변을 늘어놓는 게 진짜 이게 황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오늘도 강아지가 열심히 짖네요. 아마 오늘은 손혜원 의원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양승조 지금 충남지사는 목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전국에 61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충남에만 그 절반인 30개가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남 사람들은 지금 뒤집어질 노릇이 충남이 얼마나 충남 물 맑고 청풍명월 아닙니까? 그렇죠. 바람이 맑고 달이 맑고 하늘이 고운 청풍명월의 고장이 충청도인데. 네, 자 그런데도 미세먼지 고향이네. 미세먼지 고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해야 된다. 문제는 원전은 안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제로 아닙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탈원전은 해야 되겠고 지금 전체 발전량이 거의 50% 가까이 석탄 화력으로 좀 떼고 있습니다. 그게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고 영국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얘기했잖아요. 내놓은 통계인데 도대체 이 관변 지금 보면 저는 기지도 않는 게 대한민국에 무슨 또 관변 언론이라고 경제학자 환경공학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탈원전하고 미세먼지는 관계가 없다고 지금 막 떠들고 다니는데 이래서 대통령 선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되면 무슨 자문 교수 갔다 와서 자리 하나 받아갖고 아시지 않았습니까? 한 1,000명 가량이 그렇게 이른바 관변학자들 폴리페서라고 그러죠. 정치하고 싶은 그 학자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잘하면 또 장차관도 하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슬슬 결론을 맺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관료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말씀하셨죠. 저는 관료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 같은데 그 국민들을 속이려는 관료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은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지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능력, 즉 지력과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김영광 특파원 가시기 전에 기억나시죠? 저 이재용, 최태원 회장들 갖다가 청와대 불러갖고 또 보면 그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왜 불러요? 예? 왜 부르냐고 왜? 그 왜 부르냐고. 근데 문제는 그게 어제 바로 며칠 일주일 전에 가서 우리 도와달라 투자하라 했던 사람들이 오늘 어제는 문 대통령이 아주 화난 얼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대한항공 칼을 겨냥해서 스튜어드십이라고 있죠. 국민연금 해서 이른바 재벌 총수 책임 묻겠다. 즉 한마디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기업의 어떤 경영 참여, 주총에 참여해서 이야말로 오나도 바꿀 수 있겠다. 즉 조양으로 갖다 이번에 이사에 선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그 언지를 띄웠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지금 양쪽 깜빡이 켜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갈지자고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미세먼지와 관련해 갖고는 제가 네.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느 조그만 언론사가 특종을 했는데 네. 환경부가 도입해 놓은 기상청이 도입해 160억을 들여서 도입해 놓은 미세먼지 저감용 네. 항공기가 한 대가 있는데 네. 인공광우도 아마 이 비행기 가지고 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비행기가 2018년 4월 이후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왜 도입했대요? 미세먼지 왜 저감 도입했대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번도 이거 왜 그런 거냐? 예. 사드 우리나라가 북한 그 핵미사일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했는데 중국이 우리를 그냥 해초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네. 관광객도 안 보내고 하다가 했고 우리 대통령 갔는데 그 어디 그 골목 저 식당에서 혼밥하게 만들고 하니까 우리 관리들이 질린 거예요. 네. 야 이렇게 중국한테 저 심기를 건드리면 죽을 텐데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하는 걸 측정해서 이게 중국에서 온다고 발표를 해? 이게 슬슬 알아서 기인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저는 사실은 이 정부가 얘기하는 재벌들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과도한 가족 경영, 네. 족벌 체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죠. 그렇다면은 재벌 총수들 부르지 말아야지 청와대. 왜 또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 잘해달라고 또 귀신귀신하다가 또 갑자기 조양호도 지금 얼마나 지금 당하고 그 불쌍한 사람 또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고 이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한번 다 쫓아내서 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근본을 보여줬습니다. 이재용도 쫓아내고 최태원도 쫓아내고 조양호 쫓아내가지고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찔끔찔끔 내보내지 말고 해야죠. 재벌 족벌 경영 체제 없애고 가족 경영을 뿌리치 뽑겠다면은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겠다. 천원을 해야죠. 왜 텀블러 데리고 뭐 내 친구 있는 것처럼 이재용하고 최태원하고 옆에 맨날 끼고 다니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신경질 보록보록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정부 경제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조양호도 쫓아내고 최태원도 쫓아내고 이재용도 쫓아낼 수 있다면 쫓아내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 김영광 특파원 오늘 주제 제목 문재인 차라리 이재용 쫓아내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하기 잘해놓고 엽기로 세신건 우리 황 대표님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세먼지에서 보면 쭉 하다 보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저 뒤에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아까 손혜원 의원 얘기하면은 강아지가 짖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 얘기하면 강아지가 뒤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저는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네, 미세먼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탈원전 포기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더욱 기승 부릴 겁니다. 자, 네. 김영광 특파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